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가 안 뜨고 있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네. 저도 한번. 네. 화면으로 문제 하나 먼저 하시고 문제 맞춰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2004년 유니세프의 세계 영양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이것이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 결핍은 900여 가지의 질병과 연관이 있고 극단적인 경우 돌연사의 위험까지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채워야 할 이것은 물과 수분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나왔는데요. 답 나왔. 정답 미네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좋은 물 마시기예요. 네. 자, 좋은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이죠? 좋은 물이라고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물이 좋은 물일 것 같아요. 보통 세계국제보건기구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산모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보통 우리 2리터 먹으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네. 1.5에서 2리터 정도 먹으라고 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산모였을 때도 그 의사 선생님께서 양수의 양을 충분히 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2리터의 양의 물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몸을 구성하는 수분의 양이 7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80%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분의 양이 한 1.5% 정도만 부족하더라도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구취, 입냄새도 나고 졸리고 피로하고 변비도 많이 이루어지기. 저 탈수인가요? 어, 일단 항상 졸리는 아무튼 네네. 그렇다고 2리터의 물을 한꺼번에 물을 먹는 것보다 조금씩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게 몸에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물은 하루에 2리터 정도. 2리터. 와, 근데 2리터 먹기 진짜 힘든데요? 저도 정말로 물을 많이 안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임신했을 때 양수양이 좀 부족해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물 2통을 주고 하루 종일 먹으라고 해서 정말 곤욕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가를 위해서 참고 꾸역꾸역 먹다 꾸역꾸역. 보니까 양수의 양이 충분해지더라고요. 아까 질문에서 임산부가 먹어도 되는 물이냐고 신경 많이 쓰인다고 하셨는데, 일단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어떤 물이 우리 아이에게 좋을지, 양수에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물은 미네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가볍게 미네랄을 때문에 뭐 900여 가지 질병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미네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미네랄이라고 하면은 들어는 봤지만 뭔지는 잘 모르겠는 맞아요. 이라고 잘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마그네슘? 네? 아닌가요? 여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영양소를 배웠었잖아요. 네. 간단하게 그러면 화면 보면서 다시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에 해당하는 것들이 미네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식물을 통해서 전부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미네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함량을 차지를 할까요? 물은 아까 70%라고 했잖아요. 미네랄은 우리 몸 체중의 3.5에서 4%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뼈, 치아, 피부, 머리카락 등을 만드는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양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영양소들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미네랄을 잘 섭취를 해주기만 해도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 배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미네랄이 대표적으로 어떠한 성분들이 있냐면 마그네슘, 칼륨, 철, 혈액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임산부님도 철이 부족해서 엽산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도 미네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그 물을 같이 섭취해 주신다면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타 등등 아연, 칼슘, 나트륨 이런 부분들을 미네랄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말고 비타민이랑 미네랄 같은 경우, 무기질 같은 경우는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토양도 오염이 되고 환경들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야채나 과일에 있는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50년대 사과 두 알이나 시금치 한 단에 있는 미네랄을 섭취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사과 13알, 시금치 19단 정도를 먹어야지 그때 당시에 미네랄을 섭취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2000년 초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2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저거보다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나올 거고요. 이거는 TV에 나오는 나는 몸신이다라는 프로에서 생활 깊숙이에 침투해 있는 중금속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봤던 화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욕실이라든지 거실 바닥 그리고 소파 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금속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카드뮴이나 크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중금속들이잖아요. 이런 네네. 중금속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미네랄이랑 중금속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미네랄이 없는 몸에 중금속이 들어오면 여기 자리가 있구나 이러고 쏙 들어간대요. 근데 미네랄이 있는 몸에 중금속이 들어오면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네 이래 가지고 그 미네랄이 중금속을 우리 몸속으로 밖으로 배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중금속이 내 몸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충분히 미네랄을 내 몸 안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제가 잠깐만 네네. 여쭤볼게요. 그 충분히 많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충분히에 대한 기준을 좀 줄 수 있으실까요? 미네랄이 어, 얼마나 몸속에 많이 가지고 되나요? 미네랄은 충분히 많으면 좋기는 한데 우리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100mg 정도? 그 네. 정도 양을 섭취를 해줘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면서 야채나 음, 채소, 과일 등으로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미네랄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예전에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중금속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변에 중금속은 많아졌고 그걸 디펜스할 수 있는 미네랄은 줄어들었고 뭐 이런 그렇죠. 환경을 살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네네네. 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좋은 물의 기준을 조금 더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음, 흔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수돗물 먹고 수돗물은 좀 찝찝하니까 저는 집에다 정수기 놓고 먹고 네.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생수를 드시고 그죠. 계시죠? 생수를 해서 먹기도 자, 하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서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돗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먹는다고 해도 설거지하고 헹구는 물, 그리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과일도 씻어서 음, 먹고 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안 먹는 사람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돗물을 먹을 때 가장 꺼려지는 부분은 수돗물이 묻은 상태로 수도관 배관을 타가지고 우리 집까지 오려면은 염소로 소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죠. 그 쇠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중금속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할 거예요. 요즘에 관 많이 교체하고 있지 않나요? 이따가 화면으로 조금 아, 그래요? 네. 보여드리기는 할게요. 근데 염소 같은 경우는 끓이면 5분이면 다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수돗물을 5분 이상 끓여서 먹으면은 안전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중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리차나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이면 중금속들이 그 안에 그 아이게 보리한테 달라붙는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오. 난 다음에 물이 식으면 중금속이 다시 가라앉아요. 네? 그러니까 5분에서 네.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그 티백이나 알갱이들은 다 꺼내고 그리고 맑은 물만 먹으면 건강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음,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끓여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 물의 수돗물과 네. 이사님 집의 수돗물과 그리고 음, 전라도에 있는 그리고 경상도에 있는 분들의 수도관의 상태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물의 상태들이 틀릴 거예요. 제가 화면으로 수도관 사진을 한번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수도관이 심각하게 노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노후가 아니고 거의 많이 녹이 슬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에폭시 배관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대요. 근데 이 에폭시 배관에도 발암 물질인 비스페놀 A가 배출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안전할까? 안 안전할까?
여기에서 저는 화면을 캡처를 하시던지 아니면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물사랑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나오는 물사랑 누리집 사이트 아래 수돗물 수질 검사 신청하는 메뉴가 있어요. 오. 여기 들어가시면 무료로 나와가지고 우리 집 수돗물의 수질 검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 해보시고 우리 집 수돗물이 안전한 물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정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정수기 한번. 정수기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정수기는 예전에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죽은 물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냥 딱 두 가지 예시만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미네랄까지 같이 걸러지지 않아서 미네랄이 충분히 많은 정수기다. 네. 뭐 중국산만 방식이라든지 남은 음, 방식이라든지 필터 방식에 따라서 정수기가 조금씩 다르기는 아,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럼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음. 만약에 집에 화분에 한번 저희 사모님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화분에 내가 물을 두는데 정수기 물을 줄 거냐 수돗물을 줄 거냐. 보통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죠? 정수기 물을 줬을까요? 저 들었어요. 정수기물 주지 말란 말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는데 어항에 물을 갈 건데 그 물을 정수기 물로 채워라. 깨끗하니까 정수기 물로 해라. 아니다. 어항의 물은 수돗물로 해야 된다. 어느 말을 많이 들으셨을까요? 아니, 정수기물 주면은 물고기 죽는다는 말을 들어본 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물고기 너무 깨끗한 살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살면 안 되니까 물 안에 있는 네. 영양분, 아, 유기염류, 그 미네랄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물이기 때문에 물고기도 못 살고 그리고 화분에 있는 식물도 죽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잠깐만. 만약에 사람은 정수기물 먹고 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나왔습니다. 정수기 물은 죽은 물이다. 정수기 물이 사람 환자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정수기 필터 방식들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무조건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집에 있는 화분에 아니면 집에 있는 물고기한테 한번 주시고 이 물 잘 자란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미네랄이 어느 정도 통과되는 물이지 않을까? 집에 식물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심스럽게 한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수 화면 보여주세요. 작년 말에 나왔던 건데요. 저희 작년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 61곳 중에서 수질 기준 부적합한 곳이 28곳이나 있다를 뉴스를 접한 기억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그때 한창 난리가 났었거든요. 맞아요. 내가 먹는 네. 물은 좋은지 안 좋은지 괜찮은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근데 이제 생수 같은 경우도요. 같은 회사라도 취수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보내드리니까 참고해서 생수 드실 분들은 구입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생수 안에는 미네랄 함량이 있느냐?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현저하게 낮고요. 취수하는 지역이나 취수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함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일정한 미네랄을 밸런스 있게 제공을 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수에 대한 특징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고 제가 좋아하는 박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학이랑 한의학을 같이 공부하신 분인데 여기에서 문제 하나 더 내드려도 될까요? 아, 네. 좋죠. 그러면 아까 처음하고 똑같이 베이비워터 또 한 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이 박사님이 무슨 물이라고 했을까요? 5글자예요. 베이비 워터? 베이비워터? 아니.